북한을 완벽히 제재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서해상이나 동해상에서 국정미상의 작은 유조선들이 북한 유조선에 그 석유 또는 원유를 이전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유엔 제재 과정에서 이제 포착되기도 했는데, 원유 석유 기준으로 해서 약 50만 배럴 이상은 1년에 북한에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은, 북한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밀무역을 통해서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아마 비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부족한 것들을 채우다 보니까 이제 밀수를 통해서 석유나 또는 석유화학 제품들이 북한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또 석탄을 북한이 중국으로 밀반출을 한다랄지 이런 것들도 원래는 다 제재에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워낙 그 국경이 1,500km 이상 되기 때문에 그 국경을 통해서 또 그 석탄이 중국으로 나오는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제재라고 하는 것은 실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해상 봉쇄 수준까지 간다면 모르겠지만 해상 봉쇄는 거의 전쟁을 뜻한다고 봐야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중 간의 한 1,500km에 걸친 이 국경지대를 완벽하게 봉쇄하기도 어렵고, 중국이 또 그것을 할 리도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새어나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 경제 마비시킨 대북 금융 제재. 상업 금융 거래는 거의 정지당한다라고 봐야 되고, 제3국을 통해서 북한과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정지당한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사실상 달러로 유통될 수 있는 모든 경제 무역 행위는 중단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오히려 그 금융이 북한을 압박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되는데, 실제 중국을 통해서 북한과 교역하는 그 과정에서도 중국이 북한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달러나 이런 것들도 거의 중단된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실질적인, 그러니까 공식적인 경제 행위는 거의 중지시킨다고 봐야 됩니다. 북한을 아프게 하는 제재. 제재가 북한을 아주 아프게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제재가 이제 하루 이틀만 된다면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일단은 내핍,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북한 내에서 내수를 통해서 뭔가 상황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북한의 경제 상황이 아주 좋지 않고, 특히 공업이랄지 이 부분이 많은 부분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통의 수준은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대북 제재, 실효성과 한계가 공존한다.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아주 압박한다, 숨통을 끊는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제재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의 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 체제에 압박을 가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열린 창이 있고 러시아로 열린 창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제재를 중국, 러시아가 동의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면 역시 제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까지의 과정도 완벽하게 북한을 그야말로 아주 빗셀 틈 없는 제재, 물셀 틈 없는 제재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게 진행이 되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 숨통 트이게 해주는 중국, 러시아.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의 주 수입원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 특히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많이 부상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북한군이 10,000명 이상 들어가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북한 군인들이 본국으로 송환하는 그런 루블화랄지, 또 북한이 이 러시아에 판매 또는 보내주고 있는 포탄을 포함한 재래식 무기, 또 미사일이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북한 경제에 숨통을 좀 트게 하는 그런 요소다. 전통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북한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제는 유엔 제재 때문에 그것은 공식적인 부분은 막혔지만, 그러나 비공식적인 영역이랄지 이게 이제 작동하는 것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대러시아 특수가 지금 북한으로서는 이제 발생했다. 이게 이제 북한의 어려운 상황들을 좀 개선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 김정은 회동 성사될까? 트럼프 정부 일기 때 이미 이제 그 트럼프 김정은의 3번에 걸친 만남이 있었잖아요. 그 만남에 자신감을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북미 간에 한국과의 관계를 좀 뛰어넘어서 북한과 미국이 직접 만나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보면 이제 유엔 제재나 미국의 제재 때문에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미 간의 대화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들이 만들어진다면 미국의 대북 제재도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북한은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미국에 대해서 북한은 계속 그 북미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체제 안전 보장을 받는 측면들도 있고,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실용적인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이익이 된다면 북한과 대화를 할 것이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북미 관계를 그대로 방치하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을 타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의 정상화, 특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한, 또는 북한 핵 문제의 문제점들을 또 풀어낸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자신의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미국의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북미 관계를 풀어가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들을 확대시키고, 그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의 수단으로서 북한을 또 활용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 북일 관계를 개선시킴으로 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그런 안정, 이런 것들을 미국은 또 도모할 가능성도 있고, 또 남관계 차원에서도 역시 이제 북미 관계 개선되면 남관계도 좀 더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리가 좀 되고 대외 정책의 중요한 것들이 정리가 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만남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남북 대화 다시 재개될 수 있을까? 남북 관계를 이대로 방치하면 계속 남북 간의 그런 위기랄지 휴전선이나 NLL 선상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남북 관계 공식적 대화의 통로, 파이프라인은 복원할 필요가 있다. 또 인도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막혀있는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뚫어가면서 남북 관계를 좀 더 정상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대로 뒀다가는 계속 북한은 적대 국가로 우리를 상정할 것이고, 우리도 역시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내지 못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군사의 긴장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안을 수밖에 없는 리스크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은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이제 한꺼번에 풀기 어렵다면 점진적으로 푸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미동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한중협력이나 한해협력도 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현재의 한반도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관리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먼저 취하고, 그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흐름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